월세 3개월 밀린 세입자 잠적한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요. 어쩌면 집주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봤을 상황입니다. 3개월째 월세도 없고 연락도 없는 세입자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잠적한 걸까요? 그래서 집주인은 결국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발견한 건 상한 반찬이 그대로 든 냉장고였고 세입자는 2달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집주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명백한 범죄일까요? 2022년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원룸 복도 김민수 씨 47세 손에는 자물쇠를 따는 도구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 작지만 그에겐 소중한 재산이고 노후를 위한 월세 수입입니다. 세입자 박지영 씨는 29세로 2022년 3월에 입주했습니다.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늦지 않고 꼬박꼬박 월세를 보내던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8월부터 갑자기 아무 소식이 없어졌습니다. 월세도 없고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완전한 침묵이었죠. 김민수 씨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사람 일이 다 그렇죠. 한두 달은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싶었어요. 하지만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되고 11월이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두드렸고 등기우편을 보냈고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부 허사였어요. 밀린 월세는 18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비워두면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월세 2개월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이미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잠적이다. 법적으로도 계약은 끝났다. 그래서 문을 땄습니다. 그런데 방 안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옷장에는 옷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책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자 상한 반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김민수 씨는 짐을 모두 박스에 담아 창고로 옮기고 새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부동산에 재임대 광고를 냈어요. 12월 3일 박지영 씨가 돌아왔습니다. 경찰관 2명과 함께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중증 두부해상 2022년 8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원. 그녀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2달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던 겁니다. 휴대전화도 없었고 가족들은 집주인 연락처를 몰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세입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간 것,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이었냐는 겁니다. 계약서에 2개월 연체면 해지 가능하다고 써 있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은 이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내 집이라도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세입자가 살고 있는 공간에 그 함부로 들어가는 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거권과 재산권이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판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원고인 박지영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녀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할 수도, 문자를 보낼 수도, 월세를 이체할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건 게으름이나 고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불가항력, 즉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주인은 법원에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문을 따고 들어갔고 짐을 옮겼고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해 돌아온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반면 피고인 김민수 씨 입장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어요. 전화, 문자, 등기 우편, 답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2개월 연체 시 해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3개월이 지났죠. 집을 비워두는 동안 본인도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고 세입자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짐을 버린 것도 아니고 창고에 보관했어요.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억울합니다. 두 사람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것 같으신가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줬을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 판결문에는 아주 묵직한 한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고 지금 바로 투표 참여해 주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집주인 김민수 씨의 임의 출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민법 제224조는 이른바 자력구제, 쉽게 말해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원의 판결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임대인, 즉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요. 계약서에 2개월 연체 시 해지 조항이 있다 해도 그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사유일 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김민수 씨는 최소한 내용 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법원의 명도 소송, 쉽게 말해 방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세입자 측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어요. 가족들이 병원에서 박지영 씨의 휴대전화를 찾아 전원을 켰을 때 집주인의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건 이해하지만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법원은 박지영 씨가 청구한 2,500만 원 중 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500만 원, 재입주 불가로 인한 추가 주거비용 300만 원이요. 그리고 김민수 씨가 반서로 청구한 밀린 월세 180만 원은 월세 채무 자체는 살아있지만 그게 주거 침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집주인이라는 지위가 법적 절차를 생략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정말 분명합니다. 집주인이라도 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절대로 세입자 동의 없이 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된다면 경찰에 안전 확인을 요청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가족이라도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려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연락 하나가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거든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주변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있으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버딩미를 구독하시면 매주 우리 삶과 밀접한 판례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